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 학교 가기 무서워하는 아이들에게 왜 학교 가는 게 무섭니? 왜 학교 가는 게 싫으니? 이렇게 물으면 아이들이 무서워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런 아이들을 학교 앞에 차로 데려다 주면 교문 앞에서 다시 되돌아 나옵니다. 이 아이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인 문제는 바로 수치심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은 잘해야 하고 싶은데 잘할 수 없어서 무너진 아이들입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다 나만 보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학교를 못 가고 있는 겁니다. 이후에 어찌됐든 아이들 마음속에 깊은 수치심이 있다는 건 우리 모두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평균 이하가 돼버리고 나면 존재감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나란 사람이 학교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아이들의 수치심은 어디로부터 기인한 것일까요? 어머님들은 이런 얘기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면 되잖아. 잘했어야 되잖아. 그러게 왜 학원 숙제 빼먹고 왜 시험 때 공부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시죠. 그렇게 비난하는 게 어쩌면 가장 쉬운 건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렇게 비난하는 게 가장 쉬운 일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남을 탓하고 비난하면 아주 쉽죠. 네 탓이야. 왜 안 돼? 애들 다 가는데. 근데 그거 아십니까? 아이들의 이 수치심이 엄마의 수치심에서 비롯됐다는 거. 결국 이걸 따라가면 이 아이들의 수치심은 부모의 수치심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반론하십니다. 저는 수치스러울 게 없는데요. 전 성공했고요. 박사님 이 정도면 사는데 아무 문제 없고요. 또 박사학위도 받았고요. 또 전문직이신 분들 절대로 인정하지 않죠. 내 안에 수치심이 있다는 거. 그런데 한번 되짚어 볼까요? 우리가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는 건 아주 어렸을 때 우리를 부끄럽게 했었던 어떤 일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또 역으로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내가 의사고, 내가 박사야, 내가 교수야. 이러면 수치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젠가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의식 혁명에 나와 있는 말을 빌려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그 의식을 수치화했는데 우월감이라고 하는 그 감정도 결코 건강한 감정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월감은 언제든 열등감으로 변할 수 있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내가 성공해서 박사가 됐어요. 내가 성공해서 의사가 됐네요. 내가 성공해서 변호사가 됐어요. 그래서 난 아주 우월한 인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같이 변호사가 되고 같이 의사가 된 친구들 중에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내가 버는 연봉보다 2배 이상을 벌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은 나는 최소한 이 대학은 나왔는데 어디 지방에 지잡대 나온 그 친구가 나보다 최소한 10배 이상의 연봉을 벌어? 이럴 때 전문직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그 우월감은 끝도 알 수 없는 열등감과 수치심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우월감은 결코 건강한 감정이 아니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을 당해서 돈 때문에 수치심을 느꼈거나 부모의 학대 때문에 수치심을 느꼈거나 아니면 부모가 돌보지 않아서 수치심을 느꼈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선생님 때문에 수치심을 느꼈거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성장한 사람은 없죠. 그 수치심을 느꼈던 그 감정이 내 안에서 풀려나지 않았을 때 내가 자식을 키울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내가 수치스럽다는 건 나만 압니다. 결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박사가, 이렇게 성공한 의사가, 이렇게 성공한 변호사가, 이렇게 성공한 검사가 수치심을 느낀다고 나만 압니다. 나만 슬쩍슬쩍 흘러들어오는 그 수치심을 나만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좋은 차를 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남 보여주기 위해서 명품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나만 알죠. 그래서 남 보여주기 위해서 큰 아파트로 이사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나이기 때문이죠. 이런 부모들이 자식이 날 부끄럽게 하면 견딜 수 없죠. 왜? 나는 이렇게 성공해서 내 수치심을 잔뜩
가리고 살았는데, 난 이렇게 성공해서 내 수치심을 밑에다 눌러놓고 살았는데, 너는 나를 수치스럽게 하면 안 되지. 나는 좀 수치스럽지만 너는 나를 수치스럽게 하면 안 돼. 이렇기 때문에 수치심에 쩌든 부모들이 자식에게 너는 나의 빛나는 표창장이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식을 양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되죠. 너무나 많은 도덕성을 요구하게 되고, 너무나 많은 책임감을 요구하게 되고, 너무나 많은 과제 수행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자식들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수치심을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왜? 잘할 수 없으니까 더 수치스럽죠. 자기의 수치심을 견디고 가는 것도 힘든데 부모의 수치심까지 책임지고 가야 되는 이 아이들이 온전히 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청소년 문제의 대다수는 부모의 수치심을 해결할 수 없는 이 아이의 수치심이 부모의 수치심과 만나서 더 큰 수치심으로 발전하고 이것이 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아이들은 등교를 거부하고 차라리 나는 부모들이 말하는 이 정상이라고 하는 삶 바깥으로 뛰어나와서 나만의 삶을 좀 살아보겠어라고 이렇게 소리 높여 외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아이의 수치심을 해결해 준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내 안에 깊은 수치심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절대 해결되지 않죠. 지금 상담에 접속하신 어떤 어머님이 전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매주 숙제를 내드렸을 뿐인데 결국 그 숙제가 자기 내면 탐구이니까요. 내면 탐구를 깊게 하시다가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박사님, 제가 우리 아이를 어려서 버버리를 입히고 팬디를 입히고 그 불편한 명품 옷을 입히면서 키웠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유모차에 태우면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근데 결국 그게 아이에게 얼마나 큰 불편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 부끄러움을 이 모든 좋은 것들로 가리고 살고 싶었던 사람이었나 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은 그것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아, 나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구나. 나는 이 모든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좋은 차를 타고 이 모든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이러고 살았구나. 이게 문제였나 봅니다. 이렇게 고백하신 어머님도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신다면 좀 문제를 풀어가는 게 훨씬 더 수월하죠. 왜? 어머님의 수치심을 해결하면 이 아이의 수치심을 해결하는 건 아주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성찰까지 오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성찰이 왔다는 건 결국 내적 괴로움이 너무나 많으셨다는 건데 이 괴로움을 온통 느끼고 깨닫기까지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 문제는 1차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신문을 나서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깊은 수치심을 해결하고 나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어머님 이걸 해결하셔야 되는데요 라고 붙잡지 않을 뿐입니다. 왜? 끝까지 가려면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는 일이고 끝까지 가려면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붙잡을 수 없죠. 붙잡지 않습니다. 그러나 운이 좋게도 이런 수치심을 찾아내시고 그 수치심을 해결하면서 아이 문제가 해결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운이 좋고 이건 정말 이상적인 케이스입니다. 학교 가기 두려운 아이들, 학교 가기 무서운 아이들, 혹시 내 안엔 어떤 두려움이 있었나? 도대체 내 안엔 어떤 부끄러운 일이 있었나? 내가 외면해 놓은 수치심은 무엇인가? 그걸 먼저 찾아보십시오. 어머님의 수치심이 해결된다면, 아버님의 그 수치심이 해결된다면 아이의 문제 해결하는 건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결국 내 문제입니다. 결국 부모님 마음 안에서 시작된 문제가 지금의 이 문제를 만들었다는 걸 결코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